자, 여기 1번에 보면 물결 if 함수라고 제가 얘기한 게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 다음에 s가 붙은 거 3개, 총 6개의 함수예요.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 즉 계산 결과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and로 계산식을 뒤에다 써주셔야 돼요. 계산식을.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에다가 조건에 비교 연산자를 꼭 따옴표로 묶고 and 한 다음에 그 뒤에다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는데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류가 85점, 여기 서류가 있어요.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그 80점 이상인, 이거는 아니네요. 조건에 계산식이 없네요. 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근데 서류가 80점 이상이고, 시험이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인, 지금 조건이 2개가 나와 있고요. 합격자의 수를 구하라니까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 뒤에 and 명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를 쓰시면 되겠죠. COU와 하시고 count if s를 마우스, 화살표로 톡톡톡 내리시고 탭.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뭐예요? 서류 중에서. 그럼 이 서류는 포함은 안 돼요. 서류 값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여기다 크거나 같다 85 하고 탭 키를 누르시면 얘가 조건을 제가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따옴표 조건으로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법사에서는 얘가 따옴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범위에서 하고 탭 하시고 크거나 같다 80 하고 탭.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뭘 넣어주시면 돼요? and 따옴표 명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에다가 결과에 명을 써주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틀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만약에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세요, 뭐 평균값 이상이에요, 뭐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직접 쓰셔야 돼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를 묶고 and하고 그 뒤에다 계산식을 써야 된다는 것. 3번 보겠습니다. 자, 출석 영역에 수강자별로 동그라미의 개수가 1개면 25, 2면 50, 3개면 75, 4면 100%로 출석률을 표시하세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야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정확하게는 count if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써야 되니까. 근데 얘가 count a를 쓰라 그랬어요. count a는 뭐예요? 공백이야 아니야를 가지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백이 없으니까 4가 나오죠. 즉 동그라미의 개수를 파악한 거랑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count a를 쓰시고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B16에서 26을 범위 잡고 가로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숫자에 따라 출석률을 15%, 25%, 50%, 75%, 100%로 출석률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choose 함수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쓰시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일 때는 몇 프로? 25%. 그럼 25%라고 여러분이 써요. 자, 25%를 썼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0.25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0.25로 표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서식을 100분율로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요렇게 되면 숫자인데 얘를 따옴표를 여러분이 직접 묶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25%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5%지 0.25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옴표로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50%. 따옴표 50%. 따옴표 75%. 따옴표 100%.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시고 쭈루룩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주함수에 카운트 A가 나온 것도 좀 드문 문제예요. 그래서 카운트 A로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카운트 A를 썼으니까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공백이 아닌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왔어요. 문자열 결합. 문자열 결합이 나오면 하나씩 하시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결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분류와 생산일자, 여기 분류가 있고 생산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만드는데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서 생산일자는 월만 추출하여서, 그래서 분류가 COM이고 생산일자가 2023년 12월 30일이면 COM 빼기 12.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빼기라는 것은 없잖아요. 내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할 게 몇 개냐면 3개예요. 분류 빼기 월. 그래서 AND 연산자를 2번을 쓰면서 결합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분류를 먼저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대문자로 바꿀 때 여기서 어퍼스라 했죠. 함수는 미리 다 주어져요. 무슨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랑 좀 아시면 되죠. 어퍼는 대문자로. 어퍼하고 이 텍스트, 인수가 하나네.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첫 번째를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결합할 게 뭐예요? 하이픈 빼기잖아요. 그러면 결합을 할 때 항상 연결할 거야 하고 결합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따옴표를 넣어서 두 번째 결합할 데이터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COM 빼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를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뭘 결합해요? 날짜에서 월을 뽑아요. 그게 뭐예요? month. MON 하시고 시리얼 넘버, 여기 인수가 하나네. 그럼 날짜만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제품 코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결합 작업이 나오면 하나씩 확인하면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대문자로 바꾸고 빼기를 결합해주고 날짜에서 월을 뽑아서 결합하는. 이 형태로 하면 문제 처리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낯설어서 그런 건데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이제 이거는 무난히 되겠죠. 근데 요즘은 문자열 결합을 어퍼나 프로퍼가 아니라 D맥시멈, D미니멈의 결과를 최고값은 뭐뭐, 최소값은 뭐뭐, 이렇게 D맥시멈, D미니멈의 결과를 문자열 결합하는 문제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결합 작업들이. 5번 V루업, H루업, 랭크, 라지 중에 알맞은 함수 쓰세요. 자, 물론 이렇게 보니까 아싸 가로로 돼 있네. 뭐예요? H루가 13579 증가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방법은 1. 2열에서 뽑겠죠. 2열에서. 그러면 여기서 1등, 2등, 3등, 4등, 5등 등수를 구해서 써야 되겠죠. 라지는 뭐 하는 거예요? 라지는 몇 번째 큰 수. 등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값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등수를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높은 사람이 1등이면 큰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0을 쓰면 되겠죠. 랭크 EQ. 자, 평균값이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에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항상 얘는 무슨 주소? 절대 주소. 랭크 Vlookup, Hlookup의 범위는 항상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방법은 큰 수의 1등으로 가랬잖아요. 그러면 0 하시고 엔터. 그리고 등수를 구하면 이렇게 좀 채워와서 등수가 골고루 나왔는지를 보는데 어머 1등이 둘이네. 그때 90점 90점 아 1등이 2명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1등 3등이 있는데 4등이 있잖아요. 여기 4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항상 똑같은 값들이 다 있을 때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4등이 있는데 여기 4등이 없잖아요. 그럼 0을 못 쓰니까 그냥 1 쓰면 되겠죠. 근데 1을 쓸 때 꼭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Hlookup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Vlookup. 그러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Vlookup 쓰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골라 쓰세요. 골라 쓰세요. Vlookup, Hlookup, 랭크 라지에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Hlookup을 쓰시면 되겠죠. 커서 왼쪽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테이블 어레이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죠.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1 쓸 거예요. 1을 쓰시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네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 네 문제 정도는 무난히 푸시겠죠. 그리고 네 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상이 없어요. 그럼 한 문제를 더 풀지 마시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문제를 버리시라고요, 아예. 그리고 검토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입력하고 5문제를 다 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2번 문제, if 함수 문제가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나왔어요. 유형이. 그럼 풀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성별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if와 mid와 mod. 나머지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이 했던 건데, 나 이거 추주하고 mid로 했어. 하고 추주로 mid 풀면 빵점이에요. 얘는 if하고 mid하고 mod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러면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숫자가 이 말이 뭐냐면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 쓰라는 거예요. 홀수이면 이 말은 뭐예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예요. 홀수라는 건 뭐예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그러면 홀수 홀수가 아니라 남자 아니면 여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if문이에요. 다만 여기서 나온 게 말이 우리가 바로 접근하기가 힘든 것 뿐이죠. 8번째 숫자가 그럼 자 8번째에서 하나를 뽑겠습니다. 미드 하시고 주민번호에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8번째에서 하나 뽑을 거야. I3에 있는 문자를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확인. 그러면 그 성별을 구할 수 있는 8번째에서 하나의 숫자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가 홀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홀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MOD 하시고 커서 왼쪽에 마법사 들어가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우면 얘가 01010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 마무리가 if 함수는 항상 if를 추가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true, false.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홀수이면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럼 뭐예요? 는 1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 추가하시면 돼요.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남자, 여자. 그래서 참일 때는 남자, 거짓일 때는 여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if 함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8번째의 숫자가 하나를 뽑으시고 홀수예요, 짝수예요를 하기 위해서 나누는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하고 그 나머지가 1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true, false가 나오면 이때 if 함수만 추가하면 돼. 그러니까 if 함수를 추가할 때는 이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 이것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true, false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 함수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의 만약에 시험이 만약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